지금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영상 배경이 바뀌었어요. 다른 곳에서 찍은 게 아니라 똑같은 곳에 벽에 페인트만 칠한 겁니다. 훨씬 깔끔하게 됐죠? 뭔가 이 정도만 해도 유튜브 영상이 차분하고 정돈됐다는 느낌이 나요. 제 생각에 페인트는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셀프 인테리어가 아닐까 하는데요. 정말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그리고 고수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깔끔한 페인트 칠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미 수많은 페인트 영상들이 있는데 심지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들이 알려준 영상이죠. 근데 그 영상들 보면은 너무 프로의 기준으로만 설명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도 안 바르고 깔끔하게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그런 건 우리 같은 초짜들은 솔직히 따라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 영상은 아마추어 분들을 위해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지, 또 페인트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페인트는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또한 아마추어로서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실제 제가 겪은 실수와 문제들까지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일단 페인트랑 장비들을 좀 사러 로스에 왔어요. 로스는 홈디포랑 비슷한 가격인데 저는 여기가 더 깔끔해서 더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페인트를 셜윈 윌리엄스나 벤자민 무어 같은 페인트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거기는 너무 비싸요. 거의 페인트계 구찌, 프라다입니다. 그렇다고 벽에 벤자민 무어 로고 찍어 놓을 것도 아니잖아요. 로스에 파는 발스퍼 시그너처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을 때 페인트 세일을 했어요. 벤자민 무어는 안 써봤지만 셜윈 윌리엄스에서 파는 고급 페인트도 써봤는데요. 솔직히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일단 매장에서 페인트 색을 골라봅시다. 페인트 가게 가면은 페인트 색깔 종이가 있어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을 못 찾고 다른 가게, 예를 들어가지고 벤자민 무어에서 마음에 드는 색을 찾았다면은 거기 색깔 종이를 줘도 다른 매장에서도 얼추 색깔을 맞춰준다고 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인트 종류, 특히나 원하시는 광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플랫, 엑셀, 세틴, 세미 글라스가 있는데요. 플랫이 가장 광택이 없는 거고 글라스가 가장 광택이 있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따로 있는데 플랫은 제 생각에는 가장 은은하면서 깔끔한 색이 나오지만 나중에 뭘 닦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묻는다면은 지우기를 포기하고 다시 그 부분만 페인트 칠해야 합니다. 대신 세마이 글라스는 뭐가 묻어도 굉장히 잘 닦여요. 하지만 광택이 과해서 좀 고급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벽에 칠할 거면은 에그쉘을 고르세요.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매장 진열장에 페인트 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다 흰색이에요. 여기다가 원하는 색을 카운터에서 직원분이 입혀줍니다. 저는 발스퍼 시그니처 에그쉘 광택에 약간 남색 계열 색을 골랐어요. 이제 꼭 필요한 도구들부터 사볼게요. 일단 붓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은 롤러로 칠해도 구석진 곳은 붓으로 칠해야 해요. 제발 붓은 1불짜리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좋은 거 씁시다. 싸구려 붓은 깔끔하게 칠해지지도 않고요. 아니 그냥 잘 안 칠해져요. 비싼 붓으로 한 번 칠할 걸 싸구려는 5번을 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좀 비싼 걸 쓰는 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페인트 칠을 셀프로 하려는 게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거 쓰는 게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붓은 쓰고 나서 잘 씻으면 여러 번 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페인트 도구들은 원래 별로 안 비싸요. 페인트 도구들은 최고급으로 풀세트를 맞춰도 고급 페인트 한 통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롤러도 삽니다. 롤러도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쓰세요. 일반적으로 9인치를 사면 되는데 페인트 칠할 벽이 많으면은 더 긴 걸 사면은 엄청 좋아요. 속도가 2배 이상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롤러에 끼우는 이 복실복실 털 달린 롤러 커버도 삽니다. 지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롤러를 2개 가져 나왔는데요. 뭔가 두께 차이가 나죠? 딱 봐도 하나는 두껍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얇아요.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꺼운 거는 페인트를 많이 먹어서 페인트를 2번 칠할 걸 한 번만 칠해도 될 정도로 두껍게 칠해주는데요. 마감이 깔끔하지 않아요. 약간 오렌지 필 텍스처라고 하는 곱지 못한 텍스처가 생깁니다. 반대로 얇은 거는 페인트가 얇게 도포되면서 여러 번 발라줘야지만 훨씬 매끈하게 마감돼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그냥 얇은 걸로 여러 번 칠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들은 롤러 커버를 한 번 쓴 다음에 다시 씻어서 여러 번 쓰는데 프로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도 우리 같은 아마추어한테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어차피 고급을 사도 한 5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냥 여러 개 사서 한 번 썼다 버리는 게 속 편해요. 페인트 트레이도 꼭 필요합니다. 이건 꼭 고급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적당히 아무거나 사도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붓칠할 때 쓰는 조그만 트레이도 파는데 이건 안 샀어요. 그냥 집에 있는 플라스틱 컵에다가 썼습니다. 아깐 분명히 좋은 장비를 사가지고 시간 절약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뭐 1불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돈을 아끼자는 건 좀 모순 같죠? 근데 뭐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항상 일관될 수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프로들은 마스킹 테이프를 잘 안 쓰는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에게는 마스킹 테이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발 부탁인데 넓은 걸로 사주세요. 좁은 테이프는 마스킹을 해도 어디서 묻을 수가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 누런 건 사지 마세요. 접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깨끗하게 안 뜯겨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저 초록색 프로그 테이프라는 제품이에요. 어떤 유튜버가 시중에 파는 모든 마스킹 테이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깔끔하게 뜯겨졌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스킹 테이프를 제외한 필수 도구들, 그러니까 붓, 롤러, 롤러 커버, 그리고 페인트 트레이,
이걸 세트로도 파는데 이걸 사셔도 괜찮아요. 대신 너무 싸구려만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저기에 있는 펄리 거 추천해요. 웬만한 구성품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제품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롤러에 끼우는 장대예요. 거의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거 있어야 높은 곳도 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없어도 칠할 수는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서 그렇지. 이건 페인트통 주둥아리에 끼우는 건데 그냥 페인트통 채로 페인트를 부으면은 자꾸 지저분하게 흘러요. 이런 걸 끼워주면은 훨씬 깔끔하게 페인트를 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롭 클러스터라고 바닥에 까는 천인데 페인트가 바닥에 묻는 걸 방지해줘요. 그래도 바닥이 코팅된 나무 바닥이나 장판 같은 거면은 금방 지울 수 있어서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바닥이 카펫이라면은 페인트를 지우기가 힘들어요. 꼭 이거 쓰세요. 이거는 8-in-1 페인트 툴이라는 건데 약간 스크레이퍼 같이 생겼죠? 이걸로 페인트통 뚜껑을 딸 수 있어요. 보통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많이들 뚜껑을 따시는데 그러면 페인트 뚜껑이 훼손돼서 다시는 꽉 못 닫을 수도 있대요. 이런 걸 쓰시던지 전용 뚜껑 따개를 50센트 정도에 팔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8-in-1이라는데 저는 스크레이퍼랑 뚜껑 따개 말고는 다른 6가지 기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설명서도 없어서 알 방법이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아시는 분이 굳이 제 영상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사셨으면 본격적으로 페인트 칠을 해볼게요. 일단 마스킹을 합시다. 영상 찍을 땐 몰랐는데 제 엉덩이가 아주 못 봐주게 나왔어요. 제가 귀찮지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모자이크를 넣어드려야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라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꼼꼼히 붙여야 하는 겁니다. 이걸 느슨하게 붙이면 틈이 생겨서 페인트가 마스킹 테이프 안쪽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벽에 있는 전원 아울렛,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콘센트죠. 이것도 뚜껑을 떼어내고 마스킹 작업을 따로 해야지 깨끗합니다.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두꺼비 즙을 반드시 내려주세요. 안 그러면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감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마스킹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바깥쪽부터 붓으로 칠해볼게요. 이렇게 붓을 종이에서 꺼내는데 이 종이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게 붓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다시 씻어서 여기에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붓을 물로 미리 살짝 적셔주면 좋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좋을진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적시면 분명히 안 좋습니다. 살짝 습기가 있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지금 눈치 좋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바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덜 민망하네요. 사실 제가 손재주가 별로 안 좋아서 붙일 테크닉은 없어요. 그리고 영상에는 없지만 볕 바깥쪽을 칠하고 살짝 안쪽으로도 은은하게 칠해주시면 나중에 붓과 롤러 경계선이 많이 안 남는다 합니다. 근데 전 그렇게 안 했는데도 나름 깔끔하게 나왔어요. 자, 이제 바깥 부분 쪽을 다 칠했는데 이게 다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덧칠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붓이 마를 수 있으니 붓에 랩을 씌워 붓이 마른 걸 방지시킵니다. 자, 이제 롤러로 안쪽을 칠해줍니다. 롤러도 살짝 물기를 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너무 페인트에 롤러를 담그진 마시고 적당히 묻혀줘서 트레이에 좀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칠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롤러에 모가지 부분이 있죠. 이게 벽에 닿지 않게 끝부분을 칠할 때쯤이면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자, 이제 안쪽도 다 칠하면 롤러도 마르지 않게 랩으로 씌워줍니다. 프로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랩으로 씌운 붓이랑 롤러를 냉장고에 보관하라는데 그게 분명히 마르지 않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와이프에게 걸리면 집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한 번만 칠했을 땐 아직 좀 덜 칠해진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덧칠을 해주셔야 해요. 페인트가 마르기까지 2시간 정도 기다려줍니다. 저는 저녁 먹고 왔어요. 자, 이제 다 말랐으면 아까 처음 했던 붓칠부터 롤러질까지 반복해줍니다. 이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다 칠했으면 그냥 페인트가 마르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지만 지금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마스킹 테이프 제거인데요. 페인트가 마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띄어내려고 하면은 마스킹 테이프랑 페인트가 한 몸이 되어버려가지고 필요한 부분 페인트까지도 같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페인트가 덜 마른 상태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페인트가 이미 말라버렸다면은 마스킹 테이프 선으로 칼자국을 살짝 만들어 주셔야 페인트가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젠 정말 끝입니다. 정리하시고 페인트가 마르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